자, 근데 내가 우리 저기 어디야 오 단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오 단장님 솔직히 나랑 얘기해보자고. 오 단장님 아스팔트 아니야? 예를 들어 나는 아스팔트를 요새 안 나가니까 요새 예를 들면 머리가 언제 맑아지냐. 내가 노가다 좀 하잖아. 다리가 다쳐서 못했지만 핸드들이 딱 그 전동 스위치 딱 넣고 왱 하고 돌면 날이 그때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딱 쇠돼 가지고 쇠 타는 냄새 좀 나고 이러면 네. 그때 뭐 까딱 잘못하면 튀거나 이러면 이제 뭐 몸 다치니까 그때 머리가 맑아지거든. 오 단장님 아스팔트에 나가서 뭐 이런 조국 구속 뭐 이런 거 네. 민노총 한 가운데서 그런 거 띄울 때 머리 맑아지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방끈 길고 그 저기 이거 오 단장님이 이거 세미나 이거 저기 할 때 뒤에서 많이 좀 일했죠? 예. 그렇죠. 같이 했죠. 예,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안 오 단장님의 모든 프로젝트 중에 제일 지식인틱하고 제일 고급지거든. 전업을 하시는 중에 지금. 아, 이게 사람이 안 한다면 이게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소린가? 네. 아니요, 이게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유종환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이게 법조인들이 이게 나서줘야 된다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하고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유종환 변호사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나이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40대가 선배 법조인들에게는 당신들 스스로가 물론 본인도 이제 쉽게 나서지 못함에 있어서 각자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선배 변호사들이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다음 후배 변호사들한테는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게 아마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된다면 이것 또한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까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개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물어보죠. 근데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먼저 이 말을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날 21일 날 이날도 지금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이 15분, 20분 정도 되세요. 변호사님들만. 그리고 지금 뭐 재판 일정이 있고 다른 일정에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게 뭐냐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참석 못해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발제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늦게 가려고 그래. 근데 그 변호사님들 나가서. 입장에서는 그럼. 그게 쉬운 일이 한나절 아닌데. 버리는 건데. 네, 그럼요. 시간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서주고 계시는 우리 김학선 한석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우리 젊은 변호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좀 이분들이 본인의 앞으로 생계와 관련된 일에 완전히 커밍아웃을 한 케이스라서요. 그래서 하고 또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아, 이게 먼저 나섰던 이 분들에게 미안해서라도 2차 세미나는 더 많은 분들이 국민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이게 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저기 뭐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네. 앞으로 이렇게 좀 그 뭐 이렇게 뭐 세미나 뭐 포럼 이런 거 좀 이런 그 지식인적인 것도 가끔씩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가 졸라야죠. 하자고. 하자고. 저 가끔씩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뭘 좀 하자고 진짜 떼쓰는 것밖에 없고요. 그거 중요해, 그게. 예, 그러니까 판만 벌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습해 주세요. 그래야죠. 화도 던지고 나머지는 수습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은 또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네, 이거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내일은 사실 저희가 전라도 광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5.18이지 않습니까? 아, 5.18 날? 네네. 아, 내일이 네, 5.18인데 그렇죠. 예. 저희가 만 1년을 갔다가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광주의 민심을 저희가 읽어봤던 팀으로서 그래서 전라도 광주로 가고 싶었으나 지금 우리가 지방을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이제 후유증이 한 2, 3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1일 이게 더 중요했고 그러던 와중에 얼마 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 조수진이가 필두가 돼서 이자들이 지금 전라도 광주에 가서 조수진이 뭐 이상한 소리 하던 사람 아니야 최근에? 그러게 사람 멀쩡하게 좀 좋게 봤더만.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서로 누구한테 점수를 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다투어 지금 전라도 광주의 5.18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합, 화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5.18 정신은 뭔지 광주 정신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광주에 가서 묘비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칸 뉴스도 무명 용사의 묘비는 닦아봤습니까? 이런 던졌는데 내일 저희들은 11시에 그 국립현충원 28구역 묘역에 가서 24분의 그때 그 1980년도 5월에 돌아가신 전사자분들 묘비를 닦는 행사를 합니다. 경찰 포함 24분인가 그때 돌아가신 아니, 분이? 7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23분이시고 경찰관 군인이. 4분. 네. 그러면 27분. 7분. 네. 27.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무관심했었고요. 저희도 무관심했고 저희가 28 묘역에 있다는 거를 사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시는 대전? 아니요, 서울이요. 서울. 네. 그래서 저희가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신 건 알았는데 직접 사실 저희가 거기 몇 시에 갈 거야? 11시 갑니다. 11시부터 행사를 합니다. 거기는 야외니까 네. 와서 이렇게 옆에서 멀찌감치 구경하셔도 되잖아.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오시는 거기 개별적으로 때문에 오시면 얼마든지 괜찮지. 모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모인다기보다 그냥 구경하시는 거 네. 멀찌감치. 뭐 근데 거리 거기 두고. 23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몇백 정도의 묘비가 있기 때문에 꼭 닦으셔도 돼요. 우리가 꼭 그분들만이 28 묘역. 네. 11시.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묘역을 가기 전에 그때 그래도 우리 군인이잖아요. 군인 경찰이 있지. 거기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어. 그때 돌아가신 그런 군인 경찰은 반동 학살자인가? 지금 그것도 전사자에서 순직으로 작년 12월에 묘비를 바꿨어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 더 문재인 정부 조금 더 진행되면 학살자로 바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 가면 파쇼 반동 학살자. 그 다음 정부 가면 미제 파쇼 반동 학살자.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폭도가 지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장 일은 저희가 계속 뭐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사에서 두리뭉실한 순직. 네. 그 다음에는 순직은 저기 뭐 과로사로 넘어져서 돌아가셔도 순직 아니야. 되게 그 근무 중에 예, 이렇게 그렇게 발 헛디뎌서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숨져도 순직이잖아. 예, 예. 그렇게 이제 군인들의 그 희생을 폄하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고맙네. 그래도 문재인 586 학살자라고 안 해서. 그래서 우리 처형된 학살자. 대한민국 민중에 의해서 처형된 학살자.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사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죠. 네.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 혹시 11시에 28묘역 가셔서 우리 저기 그 멀찌감치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찌감치서 이 반짝반짝한 머리를 가진 우리 저기 오 대표님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아스팔트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저기 그 상당히 지적인 이야기 하고. 사람이 하던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고발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일단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 네. 그리고 막 복잡한 거는 또 밤새 써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재능 기부.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재능 기부, 아, 커리어 기부. 지금 헌법재판 사건도 하나 진행되고 있죠. 아, 그게. 예. 뭐에 대해서요? 그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헌법 소원 심판을 하나 제기를 해서 지금 본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 그 변호사님, 그 얘기 잠깐 하자면 그 사건이라는 게 작년 우리가 12월 16일 날 우리가 했는데 예, 예. 이렇게 일개 고시 하나를 서울시에 낸 고시 하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 끄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헌법재판소 사실 재량 그 절차나 뭐 기간은 뭐 재량에 따른 거라서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사실 전 처음에 이게 세 분이 처음에 그 각하 심리를 할 때 각하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네네. 했던 부분인데 그 본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 세 명의 그 헌법 재판관들도 아 이것은 이 고시 서울시 고시가 이 오상종이라는 사람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겠다. 본안으로 넘기자 해서 만장일치가 돼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추후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가치에서 우리가 작년 3월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도심지 집회 금지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진정을 냈었거든요. 이번 1년이 지난 이번 3월에 저 오상종 씨 이거 저희가 조사 진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만에. 너 그거는 진짜 이례적으로 느리네요. 네, 아니 정말로 1년 만에. 그래서 지난주에 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3월이 2달이 지났잖아요. 2달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 같아서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신 분도 이 1년 만에 이렇게 전화 왔는데 지금 2달 정도 돼 가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요? 그 전화 받으신 분도 그 담당자 이제 연락 잘 알려 줬는데 그 담당자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 정부의 기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기조라기보다 제가 어저께도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중국 간첩 많아요. 북한 간첩도 많아. 또 그 사람들이 얼레벌레 연결해가지고 다 그런 분위기야. 근데 난 그래서 대한민국에 진짜 내가 그걸 너무 부러워해. 내가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간첩 면허를 3개를 땄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간첩 면허 3개 땄으면요 인생 잘 풀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왜요? 지금 어때서요? 봐봐. 우선 제일 먼저 젊었을 때 빨리 눈치 딱 까고 30살쯤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땐 저기 없었으니까 주사파가 없었으니까 20대 후반 학교 졸업한 다음에 얼른 북한 간첩면 하나 따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사회에 적응하다가 대세를 따라서 살다가 네. DJ 정부 때부터 네. 대세를 따라서 살다가 북한 별 볼 일 없어 중국 간첩 하나 따야 되면 그리고 내가 영어 잘하잖아. 네. 가서 미국 PC 좌파 민주당 그쪽이랑 딱 해서 또 거기 간첩 하나 따야 돼 국무부.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 자, 백모가 못한 원하더 백모의 섀도우. 백모가 못 살아본 인생, 너무나 부러운 인생. 간첩 면허가 3개야. 왜? 안 부러워요? 아니 누가 또 그것만 잘라가지고 백모 크면 타다 이렇게 또 방송 내보낸다니까요. 내보내 달래니까. 이거는 편집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 간첩 면허가 3개야. 그럼 나는 뭐 완전히 새빨갛고 뭐 이상한 색깔이냐? 천만에.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자 간첩 면허가 3개인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직업은 근데 간첩이 아니오. 첫 번째 직업은 잘 먹고 잘 살자야. 네. 대한민국 다 구역질 난다니까. 여기는 북한 통전부가 여기 간첩 조직을 왜 버리냐고. 버렸잖아. 네. 간첩 조직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통전부 그 발표들. 니들이 뭐냐 하고 뭐 야단치는 거. 나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586을 빌어가지고 간첩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난 그렇게 봤어. 내 눈엔. 왜 버렸냐고. 얘들이 그걸 열심히 키워놨더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키워놨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자들의 제1의적 직업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스펙 관리하고 내 새끼 아이빌리그 보내자요. 그건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첩도 못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간첩도 못 되는 것들의 발바닥 밑에서 눌려갖고 살고 있는 거 아니오. 그렇잖아. 네.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지.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인권위원회? 네. 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착한 결정을 해서 그런 걸 더 주냐.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가 착한 결정하냐. 저는 냉소적인지 몰라도 여기는요 간첩이고 아니고 다 시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네. 네. 딱 이제 눈치 까는 거야. 딱 시류가 야, 이제 바람이 이쪽이야. 심상치가 않다. 무슨 바람이 말씀? 이쪽이다. 네. 그러니까 역시 대세로 가야지. 박근혜 탄핵도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대세가 탄핵이야. 그러면 양떼 통로 딱 잡아놓고 한 3,000마리 뒤에서 가시몽댕이로 엉덩이 맨 뒤에 놈한테 빵 치면은 맨 앞에 3,000마리까지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나같이 과학적인 놈이 양떼 몰려가는 통로 옆에서 엽총 들고 있다가 저거 맛있게 생겨서 빵 쏴서 죽이잖아. 걔 폴짝 자빠지잖아. 그 옆에서 몰려가던 놈들이 풀 뜯어. 그래서 우리는 개돼지라 그러고 쟤들은 양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휴먼 투 쉽이라 그래요. 인간에서 양으로. 요새 그 대중의 타락을, 대중의식의 타락을. 예. 우리 한국도 그렇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시류 이거라고. 박 대통령도요, 내가 요거 그때 이거 한 몇만 권 팔았지. 네, 한 네. 8, 9만 권 정도. 아니, 그렇게는 안 팔았고, 한 1, 2만 권, 2, 3만 권 팔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짧은 소책자지만 탄핵 얘기 나온 김에 탄핵 다이제스트. 예, 짧은 소책자지만, 예. 요게, 한번 우리 유 변호사님 그거 검토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정황적 증거들밖에 없는데, 북한이 탄핵 선언한 건 확실해요. 4월부터 얘기 나오거든. 평양방송에서. 그리고 난수를 원래 뭐 단파로 때려야 되는데 그냥 중파로 때려버렸잖아요. 4번인가 5번을. 난수를 네네. 중파로 때린다는 얘기는 간첩이요, 총 관리하라. 동무들 총 관리하라. 그거예요. 탄핵 선언. 그게. 북한은 확실한 것 같고 정황 증거가. 중국은 아닌 척하지만 중국에 발표됐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뒤져보면 중국도 뭐 협조를 한 것 같고 거의 확실하게 협조한 거는 탄핵에서는 흔적이 안 남는데 반기문 주저앉히면서 문재인을 메이크해 준 건 미국 국무부예요. 미국 국무부 라인이야. 혹은 미국 연방검찰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 근데 여기 나와 있어. 뉴욕 연방 남부검찰의 프렛 바라라. 이 인간이 엄청난 힐러리 친입한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12월 1월이거든. 아직 트럼프가 장악 못할 때예요. 트럼프는 국무부도 틸러슨 쫓아낼 때까지 장악 못했어요. 틸러슨이 누군데? 틸러슨 쫓아낼 때까지 장악 못했다고 국무부. 틸러슨 쫓아내고 그리고 들여다놓은 게 폼페오지. 네. 그러니까 폼페오 그 한참 지나서거든요. 폼페오 처음에 CIA 보냈다가 국무부로 들여놨잖아. 예, 예. 그러니까 틸러슨 때도 장악 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는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적으로 어시스트했다라고 봐요. 혹은 리드했다. 그래서 내 가설은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북한, 중국 3자가 배가 맞았다. 그러니까 여기 조중동이 칼 뽑고 날뛰고 김순덕이가 칼 뽑고 날뛰고 국민의힘 김무성이 꽹가리 치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전부 개돼지 돼가지고 쫙 뛴 거지. 몰려간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걸 한번 세미나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법조는 아니지. 그거. 예,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이상해. 이상하긴 했습니다. 네, 그 이상해요. 상황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계셨던 그 청와대에서도 이 청와대나 그 대리하셨던 변호사분들께서도 이것이 탄핵 인용될 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탄핵이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저도 법률가로서 이 정도로 탄핵 인용 안 된다라고 주변에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갑자기 인용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사실. 저거지. 그 탄핵 때 이렇게 그 언론이나 야당 또 그 당시에 여당 집권당의 그 톤을 보면 11월에 확 달라져요. 11월 6일이 트럼프 당선일이에요. 11월 6일이. 그거 만약에 그때 힐러리가 당선됐었으면 나는 박 대통령이 탄핵 안 당했다고 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퍽 하고 빠질 함정을 파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탄핵으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586 집단으로 권력을 주자라는 그 마스터 플랜이 11월에 만들어졌다고 봐. 저는. 가만히 복기를 해보세요. 11월 이전에는 10월 말까지 탄핵 가겠나 저거? 그리고 박지원이도 탄핵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 그랬어. 기억해? 예, 무성이가 근데 형님 다 됐습니다 그랬죠. 그건 나중에. 예, 나중에. 12월 초에.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왜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법률회사들의 그 파트너들, 설립 파트너들, 정말 대한민국 법조를 쥐락펴락하는 원로들이잖아. 그분들이 전부 박근혜 탄핵으로 돌았거든, 그때. 뭐 S 법률회사, 무슨 법률회사, 무슨 T 법률회사, 전부 다 그래요. H 법률회사. 그러니까 나는 이거 혹시 미 국무부에서 한국 나와 계신 분들 혹시 보시고 백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불만 가지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출연시켜 드릴게요. 영어로 제가 인터뷰해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 손, 북한 손, 중국 손이 순간적으로 배가 딱 맞았다. 그리고 미국은 탄핵해서 반기문이 아니라 탄핵해서 문재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프렛 바라라가 뉴욕 남부 연방 검사가 한국의 경남 기업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뉴욕에 거주하는 반기문 형인가 동생하고 조카를 잡아 넣었잖아. 그게 12월 중순이야. 그리고 반기문이 1월 초에 주저앉아요. 근데 그 프렛 바라라는 연방 검사는 거의 완장 두른 힐러리 친위병이에요. 미국은 연방 검사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네네네. 걔 나중에 트럼프한테 3월인가 4월 때 다른 연방 검사들은 다 사표 써요. 사표 안 쓰고 걔에다가 해임되네요. 그런 또라이예요. 프렛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국제적 시각에서 이 탄핵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요번에 하시는 데는 그건 없죠. 없습니다. 예. 법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 자체를 왜냐하면 그래야지. 법조 세미나는 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그럼 되고 국제 음모가 짜였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똑바로 뜨면 이런 일 안 벌어지지. 예, 그렇죠. 예. 대한민국 뭔가 썩어 있고 전문가들이 이상하니까 이러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쨌든 이번에 이 젊은 변호사들이 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섰으니 뭐 작은 소용돌이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변호사 협회가 됐던 맞죠 이름이 대한변호사 협회요? 협회가 됐던 이쪽에도 저기 이제 미래를 여는 변호사 연대 이름으로 공문이 이제 발송이 되고 입장을 묻는 공식적 입장을 묻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협회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건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해야 돼. 그거
서울 변호사협회 내 기억은 맞는지 모르는데 그 현관에 가니까 이상한 거 써 있던데. 뭐 붓으로 뭐 펜으로 인권을 쓰다. 인권과 정의를 쓰다. 정의를 쓰다. 그 서울변협이나 그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그 좀 이념 지향 그런 걸 떠나서 그 딱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긴 또 해서 저희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신 이제 저희가 오히려 요새 이념 중립을 안 지켜서 문제지 그 집이. 아니요 그 회장 그 네. 협회 회장님이 현재 굉장히 좋은 분으로 바뀐 걸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알고 있는데,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중립적인 분들로 바뀌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분들에게 탄핵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개개인의 변호사 연대가 지금 이미 형성이 되었으니 이 개개인 변호사들의 이 연대, 이 작은 연대가 조금씩 더 확장하는 네. 방안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법조 교수들도 예, 법학 그렇죠. 교수들 그러니까 연구를 실제 진행하시는 분들 그쪽이 훨씬 더 내 말로 하면 영양가 있어.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맞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접촉을 해보고 그분들의 원로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도 들어보고 이런 사건이 현재 우리 실정법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분들 의견들을 차례차례 경청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오늘 제일 많이 좀 험하게 까본 거는 백모고요. 두 분은 시청자님께서 보셨듯이 굉장히 믿음직한 이제 본인들은 젊은 층이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년층이죠. 제가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백모는 악질이어 갖고 27살 때까지 28살 때까지 국가보안법 반과단체 대한민국 말아먹겠다는 걸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이란 나이가 젊은 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혁명을 했을 때 45살이야. 박 대통령이 혁명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야말로 2세대야말로 사실은 실세가 돼야 될 세대입니다. 또 아래로 무조건 실세는 아니고요. 요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 뭐 정치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보면 손 날탕 양아치 같아. 근데 저는 험해, 지금 애들이. 20, 30대 생각보다 지금 자라나는 20, 30대 분들의 그 글들을 볼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도 깊고 제가 생각했던 40대, 50대보다 훨씬 나은 훨씬 나아. 분들이 훨씬 나은데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정치 운동이나 사회 운동에 나와 있는 건 손 날탕 양아치 같은 예. 친구들이 엄청 많고 그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저기 어디야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 커리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도 많고 생각도 깊어요. 아주 그러니까 고급지고. 굉장히 그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 이준석이 보고 날탕 양아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준석 씨 저 존경해요. 학벌이 얼마나 좋아요. 왠지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니요, 전혀. 이거는 편집을 아니야, 우리 전혀 아니라고도 확인했거든. 편집하지 마 이거. 네. 자, 네. 여기까지 오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꺼놓고 이제 모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